네, 오늘 약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미증시가 점점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상승불 강해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 대응 전략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시장 전망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저희가 날이 더워서 네. 남양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간 휴지 줄까, 초록 휴지 줄까? 시장은 강한 상승 아니면 강한 하락입니다. 변곡점이라고 하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곡점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강한 상승 아니면 강한 하락. 사실 뭐 강한 상승이 반갑긴 하지만 강한 하락이면 기회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 특히 오늘과 내일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네.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자리입니다. 하나, 그 전에 제가 유진 앵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한다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이 과거에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네. 급락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이제 최근까지에서의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을 작동시켜서 시장의 하락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이 2번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는데 이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어요. 이게 짧은 일주일, 열흘 정도의 충격파가 있은 이후에 한 5%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흐름들의 모습들을 기존에 많이 보여줬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동발 지정 리스크는 방금 전에 유진 앵커가 이제 장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유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시장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악재성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자금과 통화시장, 그러니까 환율과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만큼의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미국의 그 환율 시장,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됐죠. 과거 같은 이라크전이 있었을 때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2003년도에 이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에서 80까지 약세로에 진행이 됐어요. 꽤 큰 폭이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3.5% 10년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달러 인덱스라든가 또 채권 시장에서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잠잠하죠.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 하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흐름은 좀 고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동발 지정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악재성 내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을 요동치지 않는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전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의 저점을 잡아서 매수의 찬스로 잡아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대외적 변수를 따져서 시장의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나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미국 시장에서 특히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시총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지금 자리는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맥점을 한번 잡아보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총상위 종목의 흐름들이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전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네.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평소 수준 대비해서 한 1.5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오늘 장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 장에서의 거래량을 소화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안심할 만한 상황에서의 지수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더 흐름, 그러니까 장 마감 수준까지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480불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470불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140불 내외에서 등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135불을 하향할 경우 이게 하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입니다. 좀 다르죠, 다른 M7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한 6개월여 동안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4번의 195불 저점을 찍어주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200불 수준으로 살짝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향화 진행되어질 수 있는 모습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반독점법 으로 인해서 추세가 일시 하향화되었죠. 추세가 이탈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브로드컴이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등락차를 최근에 보여주다가 일부 하향할 수 있는 조짐에서의 흐름이 조금 감지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견조하죠. 오늘 장에서 테슬라가 주가 상승에서의 어떤 그 주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그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은 실망스럽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현재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또한 주가의 변곡점 흐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과 내일 장에서의 흐름에서 어떠한 가격 차를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는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갈 위치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시가총액 상위주 저희가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을 좀 점검해봤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470선, 엔비디아 130선 잘 지켜냈는지 좀 체크하자. 더불어서 변곡점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애플은 오히려 좀 저점을 다지고 상향화하는 흐름. 사실 뭐 금요일에도 좀 다른 하락세를 흡수하는 것처럼 혼자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양봉이었죠, 하더라고요. 금요일에도.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점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하나 더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그 의회 연설이 있었고 네. FOMC 회의가 있었죠. 이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 내에서 미국의 주시장이 상승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였죠. 지난해 미국 시장이 G7 국가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은 G7 내에서 가장 큰 폭의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2분기의 성장률 자체가 어떻게 발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쵸.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7% 수준에서의 성장률 예상치를 하고 있었는데 1.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 또한 성장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란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성장률과 동조화된다라는 흐름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번 주 상황 하에서의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은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때는 위기는 기회다. 출렁임이 있을 때 저점 매수를 공략하는 이러한 대응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차례 출렁임이 예상된다. 이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하는 네. 그럼 뭐 빨간 휴지 다음에 초록 휴지 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이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을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저희는 꼼꼼하게 종목들도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